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쫙 보내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네 자식이 아주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면 정말 뒤지게 패버립니다. 단 그 외에 일절 부당한 체벌은 없을 것이며, 혹시나 당신의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철저하게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집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그 학폭 가해자들이 보니까 90년대생들이더라고. 90년대생들인데 뭔가 이상하다 하고서는 바로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게 체벌이 없어진 세대구나, 체벌이 없어졌으니까 학교에서 쳐맞질 않았구나. 이게 학폭을 없애려면 그냥 뒤지게 쳐맞아야 됩니다. 뒤지게 쳐맞아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제 진심이고, 이게 보면 선생님은 쩔쩔매고 있고 학생 하나가 막 대들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디 선생한테 대들어 하고 그냥 바로 아구창 돌려야지.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 계속 대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친구죠. 다른 애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저 친구 하나가 유독 이렇게 웃으면서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이 동조를 해주고 있어요. 동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러면 뭐 응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더 해라, 더 잘해라, 뭐 화이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 때려주지도 못하고 하지마 라고 하죠. 하지마. 이 말을 뱉은 순간 이거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할까요? 아니죠. 조롱을 하죠, 선생님을. 해지매 이거 좀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그 학생을 조롱을 한다고. 선생님을 조롱을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선생님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야. 학생이 그렇게 선생님을 조롱한다? 그냥 멘탈 부서지는 거죠,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꾹 참고 나가거나 울면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교실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뭐 그냥 그 상황 끝난 거죠. 뭐 바로 학급 붕괴되고 서열 역전 일어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저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런 애들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개기는 친구들도 있었고 힘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게, 선생님이 이러고 울면서 나가요. 울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학생 주임 쫓아와요. 나가서 이르진 않았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쫓아 들어옵니다. 바로 쫓아 들어오죠. 걔 불러내고, 맞는 새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누구 나와? 하고 그냥 앞으로 껄렁껄렁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나가자마자 뭐 묻지도 않아. 바로 구두발로 조인트 까고, 그러면 걔가 아파서 이렇게 수그리잖아? 그럼 바로 기싸대기 콤보 날라가는 거야. 그냥 기싸대기 맞으면서 교탁에서부터 맞기 시작해서 교실 뒷문까지 간다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 뒤지게 패야 돼 진짜. 이게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뒤지게 패놓으면 당장 그 새끼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껴.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잘못했다라는 걸 느낀다고. 하면 안 되는 짓이구나, 뒤지게 맞을 짓이구나,
정말 나쁜 짓이구나 라는 거를 느낀다고. 사람이라면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동조하던 애들도 진짜 뭐 될 뻔했다 진짜. 근데 내가 볼 땐 그 새끼가 더 맞아야 돼. 그 옆에서 동조하던 새끼, 그 새끼가 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팬다고 뭐 걔네 둘을 저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약한 친구들, 대다수가 약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도 뭐랄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맞거나 했을 때 저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요. 비빌 언덕을 만들어준다고. 내가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저기다 갖다 비비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걸 인식을 시켜줍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고 뭐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그 친구 뭐 어떻게 해. 정말 진짜 옥상 올라가서 땅바닥에다가 엄한 데다 비비고 있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냥. 이거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가뜩이나 요새 애들도 없는데 이게 뭐야. 애들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애들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감정의 조절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오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더더욱 그러고요. 그거를 이제 주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거는 정말 이제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체벌을 다시 하게끔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뭐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사랑의 매, 뭐 요만한 뭐 몽댕이 그런 거 갖다가 뭐 손바닥 몇 대 때리고 허벅지 몇 대 때리고 이러는 거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뭐 그렇게 대드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너 손바닥 대 손바닥 됩니까? 걔가? 안 되지? 손바닥 대요? 안 됩니다. 더 대들지. 몽둥이 뺏을걸? 몽둥이 뺏어서 선생님한테 손바닥 대라고 그럴걸? 선생님한테 대드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인트를 까든 와사바리를 걸든 바로 아구창을 돌리든 그럴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또 이게 힘들잖아요. 여선생님들은 요즘 애들 뭐 남학생들 중학교만 올라가도 엔간한 여자 선생님들보다 등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고용을 해야 돼. 고용. 선생님 말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제 어깨 주먹을 전문적으로 썼던 사람들, 주먹을 써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고용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라고 하면 호출을 하는 거야. 배를 누르는 거죠.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지도교사라고 하죠. 지도교사. 어쨌든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니까 지도교사라고 합시다. 그 지도교사가 와서 바로 달려와서 정말 뭐 그냥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바로 데리고 나가서 귀시아대기 올리고 아구창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러려면 아예 학교에서 뭐 정부에서 시범학교를 만들어주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범학교를 만들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누가 뭐 되겠어요? 시범학교를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새학기가 시작될 때 가정통신문 있죠.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쫙 보내야 됩니다. 요새도 가정통신문 보내나? 뭐 아무튼 보내야 돼요. 보내서 뭐라고 써놓냐면 우리 학교는
당신네 자식이 아주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면 정말 뒤지게 패버립니다. 단 그 외에 일절 부당한 체벌은 없을 것이며, 혹시나 당신의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철저하게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집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고, 동의하면 입학시키는 거고, 동의 안 하면 뭐 다른 데 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범학교를 만들든 뭐 뭘 하든, 아니면 진짜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계시면 학교를 그렇게 뭐 운영해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부모님들도 그래요. 내 자식이 학교에서 뒤지게 맞고 왔으면 그냥 그 친구 편을 들어주면 안 돼. 물론 이제 맞았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죠. 내 자식한테 상처가 생겼다? 그거는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인 거는 아는데,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참고 학교에 가서 따지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줬다고 기타 500 그거 사들고 가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폭력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 주변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끊어줘야 돼요. 진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걸 끊어줘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이 돼요. 그게 버릇이 돼요, 버릇. 근데 내 자식이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얘가 나중에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될지 운동선수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이 학교폭력이 이슈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있으면 뭐 공기업 취업 제한 뭐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어요. 생활기록부 보고. 그러다 보면 뭐 공기업 취업 제한, 뭐 대기업 취업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설설 이게 차근차근 그게 밟아져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뭐 피해자 인생은 이미 조졌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 인생도 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방치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 자식, 내 아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줬다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해야 돼요. 가서. 이게 만약에 뭐 시범학교가 됐든 뭐 정부에서 뭐 몇 개 학교를 해서 그렇게 뭐 몇 개를 지정해서 그렇게 했든 어쨌든 시행이 되면 그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고. 학교 폭력 없어지고 소문 나고, 그리고 거기 입학하는 친구들은 이미 입학하기 전부터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겠지. 인생 조졌다고. 학창생활 조졌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건 조진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르고 똑바른 길로 내가 클 수 있게 인도를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큰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학교 가면 또 달라요. 나만 말썽 안 부리고 나만 버릇없게 행동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똑같이 학창생활 하는 거고, 오히려 일진들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학교 폭력도 끝,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